삼성 재벌의 풍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네, 남산 아래쪽 한남동에 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여기 한남동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나요? 삼성의 리움 미술관과 네. 삼성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상지원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상지원은 어떤 시설인가요? 네, 상지원은 이병철 회장 선대부터 기거했던 곳으로 지금은 대대 3대가 머물고 있는 단독주택이고 영빈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벌가들이 여기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재벌 총수들이 네. 이 한남동을 선호하는 네네. 그 이유를 풍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풍수적으로 좋다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죠. 첫 번째, 지리적으로 네. 좋은 것이어야 한다. 네. 두 번째, 생리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어야 한다. 네. 세 번째, 주변에 인심이 좋아야 한다. 네 번째, 산수가 화려하면 더 좋겠다. 예.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중환 선생이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에서 네네. 연구했던 그 네네. 지리, 생리, 네. 인심, 산수.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한남동을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네, 먼저 지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리적으로 보면 서울 전체의 백호사에 해당되는 주맥이 남산으로 넘어와서 네. 큰 한강을 만나서 멈춘 곳이 이거 한남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장풍이 잘 되고 편안하고 햇볕이 바라보이고 물도 득수가 잘 되는 좋은 지역이라고 일차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풍수에서는 산관 인정, 수관 재물이라고 해서 네. 좋은 산이 있으면 인물이 나고 네. 물이 많이 있고 풍부하면 재산이 풍부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서울 시내에서 네네. 이 한강이라는 큰 물을 네네. 이게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바로 이제 한남동이다.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수덕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생리와 인심 측면에서 살펴보면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은 이제 남쪽으로 따뜻하고 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물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옛날에 이쪽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도 일반인은 살지 않고 부자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이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인심이나 생리적으로는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산수는 화려하겠죠. 네. 그 산수를 사신사적 관점에서 네, 보시면 네. 지금 어때요? 국이 좀 뭐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가? 네. 먼저 북쪽에 있는 현무는 이렇게 금성채로 네. 재산이 풍부한 집안에 해당되는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베코는 저 보시다시피 네. 왼쪽으로 크게 둘러서 한강을 역수해서 물을 잘 걷어들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좌청룡이 문제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베컵에서 좌청룡 약간 뚫려 있죠. 멀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좌청룡 좀 약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 멀리 안산은 백호가 이렇게 둘러져서 안산을 치고 있어서 안산도 괜찮다. 그리고 저 멀리 조산들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청룡이 약해서 뒤에 있는 고개에서 넘어오는 벚곡에 바람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재산은 모을 수 있으나 네. 권세나 이렇게 그다음에 집안의 내력들은 그렇게 안정적이진 못하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리움 미술관으로 이렇게 공공시설로 이렇게 할당을 해버리고 네네. 뭐 이런 거에서는 뭐 이게 지덕이 좀 쇠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땅의 지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일정한 게 아니고 네. 세월에 따라서 변한다 이렇게 말할 수 네,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외부 환경이 변하기 때문이죠. 네. 옛날에는 이게 산과 들만 있어서 편안한 자리였는데 네. 지금은 보시다시피 온갖 뾰족뾰족한 건물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끄럽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왼쪽도 많이 개발돼서 고개도 넘어오고 이렇게 해서 옛날처럼 안정하지 않다. 그래서 지덕이 많이 쇠했다. 네. 결국은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 근데 왜 이곳을 팔지는 않았을까요? 여기서 삼성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죠. 저 건너편은 삼성 병원도 있고, 네. 그다음에 강남 센터도 이쪽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본관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선호텔이나 신라호텔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앞뒤로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중심적인 위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성 전체로 봤을 때 네네네. 여기가 이제 헤드쿼터 네. 어떤 정신적인 상징적인 네. 중심 센터로서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삼성이 지금까지 네. 이 자리를 유지하고 지키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한남동이 주택이 있었던 곳이고, 그죠? 네네. 이쪽은 지금 어떤
어떤 용도의 건물이 있는 곳입니까? 여기는 이제 상업용, 영업용 빌딩이 있는 곳이죠. 첫 번째 가운데 있는 건물이 삼성 태평로 본관. 하얀색으로 된 거. 삼성의 출발점이죠. 네네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옛날 네. 동방생명, 네. 삼성생명의 건물이었고 예, 지금은 예. 부영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태평로 빌딩. 이렇게 좌총용 500km를 끼고 삼성 본관이 예, 형성돼 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 여러 가지를 보고 네네. 결정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좀 용열사수 향의 관점에서 네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제 삼성 회장 입장에서 보면 네. 서울 중심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잡고 싶었겠죠. 네. 한양의 북한산부터 청와대까지 내려오는 큰 줄맥에 네. 백호자락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죠. 네. 백호자락이 남산으로 올라가면서 저 이제 동대문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 사이에 백호자락이 횡령 입수해서 네. 딱 청계천 시작되면서 멈춘 곳. 네. 지리적으로 그래서 혈이 맺혔다 생각하고 잡은 것 같고 네. 두 번째 네. 요소로 인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많이 모이는 자리. 남대문 시장. 그러니까 보통은 대문 주변에 시장이 형성이 되니까 네네네. 그 시장에서 인기가 네.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터의 역사성에 있어서 이쪽은 특히 전사청 이런 것처럼 네네. 돈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던 네. 터의 그러니까 역사성도 옛날에 여기가 있다. 전사청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네요. 예, 네. 돈을 찍어냈던 자리니까 돈과 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삼성 본관이 들어서게 된 요소, 네, 풍수적 요소, 네. 기운적 요소로 딱 따지면 두 가지만 딱 네, 얘기하면 직위와 인기다. 이렇게 볼 수 직위와 있겠죠. 인기, 직위와 네. 인기. 네. 여기는 수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물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클 텐데 여기는 네. 청계천 끝도 아니고 네. 출발점이고 이제 네. 거의 등성이도 좀 높기 때문에 수기는 많이 부족한 편이다. 삼성이 커가는 데 있어서 함남동에서 수기를 받고 여기서는 직위와 네, 인기를 받고 네, 네.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런데 왜 삼성은 네. 그 여기 자리에서 왜 그걸 땅을 자꾸 팔고 말이죠. 네네네. 원래는 이거 좀 뭐 이게 더 타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지 않았나요? 네네. 사대문 안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본사, 네. 두 번째 신라호텔, 네.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조선호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 안에 있는 삼성증권, 네. 이렇게 청계천 물을 어떻게 흡수하려고 했지만 네. 결국은 잘 하지 못했다. 네. 시대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제2의 경제권이 어디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강북이 아닌 강남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강남역 사거리 북서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삼성 건물, 네네. 그 건물은 어떤 겁니까? 예, 뒤에 있는 서초 사옥입니다. 세동으로 돼 있죠. 예. 우리가 그 태평로 사옥을 이야기할 때, 네네네. 그 이제 남대문 근처에 있었는데요. 네네네. 사대문 안에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로타워 건물을 시도했으나. 지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그 중심이 되지 못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시도한 것이 이제 삼성이 네.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로 여기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그 북쪽의 중심 도시에서 강남의 금융도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특히 물이 많이 모이는 지역인 강남역 사거리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구도심에서는 좀 실패를 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신도심이라고 있는 강남 쪽으로 내려왔는데, 태평로 사옥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가 직위와 네네. 인기는 뭐 좋았는데 네네. 수기가 부족한 그런 거였는데, 네네.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이쪽을 보면 강남 지역은 전체적으로 오면산에서 내려오는 줄기가 저 삼성동 예. 물줄기와 강남역 물줄기 두 개 나눠지는데 홍수 날 정도로 너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죠. 건물 위치도 보면 안쪽에 쳐져 있어서 강남역 사거리 코너를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성이나 주인성을 좀 차지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약간 뭐 한 5% 부족한 네네. 이제 그런 위치에다가 네. 잡았다. 네. 일단은 재벌의 본사가 되려면 네. 중심성을 차지해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에 이제 수기를 네.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수기에 대한 집착이 삼성이 태평로에서 못 이루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너무 과하게 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수덕이 넘치는 곳이 돼버렸네요. 맞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과한 생기는
살기가 된다. 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네.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삼성 주력팀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삼성 주력팀은 수원 디지털 시티에 다 옮겨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일지 뭐 지속일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네. 이제 어쨌든 지방 기업이 됐네요. 그렇죠. 이제 중심기업에서 지방기업이 됐죠. 서울을 떠나서 네. 이제 지방 기업이 됐네요. 네, 다른 사람들은 다 서울 중심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네. 삼성은 이제 지방으로 가서 수원에다가 네. 이제 중요 핵심 부처들이 다 네. 그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재벌의 풍수 네. 삼성편을 우리 김영기 박사님하고 같이 살펴봤습니다.